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화두는 회사 후소라는 사자성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행입니다. 네, 이 말은 공자님께서 제자 안휘와 걸어가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논어에 실려 있고요. 후대 학자인 주자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는 회사 후소라는 이야기의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자가 했던 해석과 공자와 안휘가 나누었던 대화 속에 나오는 뜻. 무슨 뜻이냐면요. 회화라는 말 아시죠? 네, 그림 그리는 것. 그 회는 그림 그릴 회입니다. 사는 일사자고요. 후는 뒤후자. 소는 소복을 입는다 할 때 소복은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이죠. 흰색 소입니다. 그림 그릴 때는 흰색을 가장 뒤에 두어라. 두 가지 해석이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뒷면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너무나 멋진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로고. 또 하나는 사람의 힘이라는 글씨가 아주 멋지게 디자인된 저 박스. 흰색의 쓰임새가 전혀 다르죠? 주자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반드시 흰색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흰색, 순수한 열정, 계산도 없고 타산도 없고 이해도 없는 오직 사랑과 정열과 열정과 충성만 있는 그 흰색, 그것이 깔려 있을 때 여러 색깔이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때 가졌던 생각은 저를 흰색으로 사용하시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를 바닥에 까시고요. 저를 집 밟으시고요. 제 위에 앉으시고 제 위에 누우시고 제 위에 여러분의 색깔을 마음껏 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자와 안휘가 나누었던 흰색의 의미는 마지막 그 뒤후자는 모든 색깔의 마지막에 흰색을 두어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똑같은 흰색이지만 여러분의 다양한 색깔들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주 청량한 사이다 같은 마지막 흰색의 역할도 주저없이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 지향하는 바도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주역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고 당원 여러분이고 노동자, 농민, 서민, 중산층, 학생, 청년, 장애인, 사회적 약자분들이실 겁니다. 그 주역분들께서 마음껏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뜻을 펼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얀색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니스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름으로 봐선 여러분의 형제는 아닌 것 같죠? 네. 20세기 중반까지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절대로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마의 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마의 벽은 1마일, 1.6km를 4분 이내에 주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이것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마의 벽을 가지고 있었고요. 스포츠 의학에서는 만약에 인간이 무리해서 1마일, 1.6km를 4분 이내에 뛰어오게 된다면 그 즉시 그의 심장은 파열될 것이고 폐는 터져버릴 것이며 근육과 힘줄과 인대는 찢겨 나갈 것이다라고 의학계의 정설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학계의 정설에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상 선수가 아니었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의대생이었습니다. 그가 행하던 실험이 인간 체력의 한계를 측정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심장과 폐와 근육과 힘줄과 인대는 1.6km,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해도 절대로 터지지 않으며 찢겨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이런 결론을 아무리 논문으로 발표하고 강의하고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직접 이 세상에 보여주겠다. 결코 4분은 마의 벽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부터 베니스터는 달리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훈련합니다. 연습합니다. 시도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시도와 훈련과 연습과 실패를 무한 반복합니다. 결국 그는 4분 1초까지 도달합니다. 이제 1초만 줄이면 4분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4분 1초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왜 그럴까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답을 찾은 이후에 1956년 5월 4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 기간 중에 열렸던 1마일 달리기 대회에서 드디어 그는 3분 59초 4라는 기록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4분보다 빠른 속도로 1마일을 주파해냈습니다. 과연 그가 밝혀낸 마지막 남은 1초를 줄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페이스메이커라는 같이 뛰어주는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훈련하고 연습하고 단련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뛰어도 극복할 수 없었던 한계 4분 1초. 그런데 경기장 트랙을 돌 때마다 매 바퀴별로 전력 질주해주는 사람을 정해둔 겁니다. 첫 번째 바퀴는 랜디, 두 번째 바퀴는 브래셔, 세 번째 바퀴는 채토웨이. 이 세 사람이 각기 자기의 바퀴마다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베니스터는 계속 뛰었고요. 이런 페이스메이커의 역할과 도움으로 결국 베니스터는 마의 벽을 돌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의 벽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국가 경제를 파탄시켜도 국가 안보의 위기를 불러와도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 주권과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먹어도 흔들리지 않는 40% 남짓의 지지율. 모든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와 언론과 방송 그 모두가 보호하고 지지하고 지켜주는 그 마의 벽. 그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운동장을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 마의 벽을 깰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이 4분의 벽보다 온 인류가 오랜 동안 깨지 못했던 4분의 벽보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마의 벽이 더 두텁고 높고 강하고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더 강한 마의 벽이겠습니까? 아니요, 깨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입당한 우리 새내기 더불어민주당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들과 우리 당의 임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두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각기 맡은 바퀴를 심장이 터질 때까지, 폐가 찢어질 때까지, 근육과 힘줄과 인대가 모두 파열될 때까지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 뛰게 될 때 다음 분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페이스메이커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의 마의 벽을 깨트리는 베니스터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2m 30cm 길이의 절벽이 있다고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는 뛰어와서 도움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뛰어야 합니다. 이 2m 30cm만 뛰어넘으면 저 앞에는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겠고요. 돈일 수도 있겠고 승리일 수도 있겠고 국회의원 배지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께서는 2m 30cm, 저 아래로는 50m의 낭떠러지입니다. 이 2m 30cm의 절벽을 뛰어넘으시겠습니까? 답을 하시기 전에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한 번도 이제까지 2m 30cm를 뛰어본 적이 없으시다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평균 제자리 멀리뛰기 실력을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가장 신체 활력이 뛰어난 19세에서 24세까지 청년기 남성들의 평균 제자리 멀리뛰기는 기록은 2m 10cm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갈수록 10cm, 20cm씩 낮아집니다. 여러분께서 육상 선수이거나 일반인 평균 이상의 청년들 일반 평균 이상의 실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네라고 답하신 분들은 네.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네, 김병관 의장님이 만들어주시는 안전망이 깔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동안에 남들이 다 가져가겠죠.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첫째, 내가 얼마를 뛸 수 있는지 시험해 본다. 예를 들어 제가 뛸 수 있는 넓이가 1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30cm를 뛰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름 방법을 안다. 좋습니다. 나는 법이든 뛰는 법이든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겠죠. 제가 150밖에 안 뛰는데 230을 뛰어야 합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 뛰어야죠. 우선은 아마 그런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전문가께서 당신은 하체가 부실합니다. 기초 체력을 향상하십시오. 일단 첫째로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 방법대로 그 다음에 연습해야 되겠죠. 훈련해야 되겠죠. 또 뛰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160, 170, 180, 190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190에서 멈춥니다.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전문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190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고 성과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한다면 230cm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왜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미 230cm, 240cm, 250cm 이상을 뛴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1900년대 초반까지 올림픽 종목에는 제자리 멀리뛰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겨진 기록에는 3m 이상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체력검사 기록을 보더라도 240, 250 이상의 기록을 남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앞에 놓여있는 4.13 총선 승리 그리고 대선 승리 2m 30cm의 절벽 뛰기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는 저처럼 150cm밖에 뛰지 못하는 체력이 부실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겁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무모하게 그냥 덤벼들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것, 모자랐던 것, 왜 분열하게 되었는지, 왜 반감이 일어났는지, 혁신의 과정, 새롭게 바꿔나가면서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혁신의 과정이 끝나고 새 모습, 새 단장 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널리 멀리 뛸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바로 여러분께서 함께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는 팀이 지고 또 지고 이번에도 질 것 같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2008년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열리는 날입니다. 전통의 명문 보스턴 레드삭스와 신흥 명문 템파베이 레이스 두 팀 간 7전 4선승제에 이미 3대1로 템파베이 레이스가 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경기가 만약에 템파베이의 승리로 끝난다면 템파베이 레이스는 월드 시리즈로 진출을 하고요. 보스턴 레드삭스는 짐 싸서 처절한 패배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야 합니다. 경기는 보스턴의 홈구장 페네이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기대하던 에이스 일본산 괴물 마스자카가 마운드에 섰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가 1회 초에 2점을 올립니다. 보스턴은 침묵합니다. 3회에 다시 템파베이가 3점을 더 올립니다. 5대0. 7회 초에 다시 2점을 올립니다. 7대0. 보스턴은 그동안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대7, 7회 초가 끝났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 보스턴은 이번 시즌을 패배로 쓸쓸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7회 말에 시작하기 전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어떤 팬은 한숨을 쉬고 어떤 팬은 욕설을 내뱉습니다. 감독 때문이야. 선수를 잘못 기용했어. 마스자카 그가 원흉이야. 이미 다 늙어버린 퇴물 데이비드 오티즈에게 너무 의존했어. 그들은 더 이상 경기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주차장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어차피 질 경기 앉아서 화만 돋구느니 차라리 길이 막히기 전에 집에 빨리 가자.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 긴 행렬의 뒤에 갑자기 우와 우와 하는 함성이 들립니다. 뭐지? 에이 안타 몇 개 쳤겠지. 7대0으로 어떻게 뒤집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그때
평생 한 번 겪어보지 못할 수 있는 기적의 대역전 드라마를 바로 손 안에서 날려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7회 말 보스턴의 타선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안타, 볼넷 4점을 올립니다. 7대4. 8회 말 갑자기 흔들린 템파베이 레이스의 구원 투수진이 흔들리면서 다시 3점을 올립니다. 7대7 동점이 됩니다. 9회 초 템파베이의 공격은 득점 없이 끝나고요. 9회 말 투아웃 1, 2루 JD 드류라는 노정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땅 끝내기 2루타가 터집니다. 8대7 대역전. 정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기간 동안 그 긴 강고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는 영원할 줄 알았죠. 정의는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돌아섰습니다. 군사 독재 기간에도 그 강한 군사 독재는 끝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사 독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감격의 해방, 뜨거운 눈물을 우리가 함께 흘리는 민주주의의 달성, 평생 한 번 인간이 누릴 수 있을지 모를 기적의 대역전 드라마를 그들은 놓쳐버렸던 것이죠. 그들에게서 저는 보스턴 페네이 파크 주차장으로 향하던 팬들의 쓸쓸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많이 졌습니다. 져서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께 할 말은 없지만 혹시나 그분들이 2008년 페네이 파크를 떠나던 보스턴의 팬들과 닮은 분들은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할 때는 함께 해주시고 못할 때는 떠나시겠습니까? 혼내고 야단치고 돌멩이를 던지고 비판을 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소녀상의 눈물을 미소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눈물을 미소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달째 병상에 누워 계시는 백남기 농민의 따님들의 눈물을 미소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눈물을 미소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쌍용차 그리고 여러 부당해고당한 노동자분들의 그 가족들의 눈물을 미소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용산 참사 피해자들의 눈물을 미소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취업난에 생활고에 경영난에 세상을 등진 수많은 분들의 그 가족들의 눈물을 미소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저 혼자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힘만으로도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이 저희들의 베니스타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궈내실 수 있도록, 마의 벽을 깨트리실 수 있도록, 심장이 터질 때까지, 폐가 부서질 때까지, 근육과 인대와 힘줄이 끊어질 때까지 전력 질주하는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과 함께 뛰는 저희들의 베니스터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